강구영 카이 사장이 임기를 2달 남기고 전격 사임했습니다. 중장기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방산업 특성상 누가 대표가 되든 사업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상장기업 사장이 정권에 따라 교체되는 관행이 많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양군 명산 완등 인증 사업 오르고 함양에 지난 4개월 동안 12,000명이 넘는 도전자가 참여했습니다. 이 중 90%는 외지인으로 확인됐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산악인 어몽기 대장을 오르고 함양 홍보대사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등산로와 산악자전거 도로를 늘리고 칠성 계곡도 확대 개방하는 등 산악관광 분야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8년 구 진주역 부지로 이전 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 지금보다 2배 넓은 공간으로 조성되는 만큼 기존 임진왜란 특화 콘텐츠를 넘어 전쟁과 외교, 무기 등 다양한 영역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봄 산청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산청군과 농촌진흥청이 마련한 프로그램이 이재민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이 임기를 2개월 남겨두고 조기 퇴진했습니다. 강 사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방 관계자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의 운영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교체되자 이를 둘러싸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이 지난 1일 임기를 2개월가량 남겨놓고 사임했습니다. 지난달 4일 새 정부 출범 직후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자진해서 용퇴하는 모양새지만 정치적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이는 상장 기업이지만 수출입은행 등 정부 기관이 최대 주주로 있다 보니 사장 인선에 있어서만큼은 공기업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 역대 사장 8명 중 내부 출신이 사장까지 오른 사례는 1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보은 성격의 인사로 인해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카이 사장이나 임원은 정권 때마다 마치 어떤 정당이 전리품처럼 나눠먹기식 경향으로 인사를 해왔습니다. 주로 권력과 관계된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실을 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으로 경영이 되는 것이죠. 어떤 훈련기의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위상을 확립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 방산업계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카이의 업무 실적은 역행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등 방산업체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카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떨어지는 등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직 내부에선 강 사장의 퇴진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장기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방산업 특성상 수장 교체로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무슨 사업이 계약하려는 게 안 된다든지 멈춘다든지 그런 거는 없죠. 단기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들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은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봐야죠. 사장님이 바뀌어서 오셔도 큰 틀에서의 전략적인 부분이나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다만 오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출신 배경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업계에선 카이가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영향력이 큰 인사가 발탁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카이 사장님이 많은 분들이 다녀갔지만도 정말 우리 항공사업을 힘을 치고 또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우리 지금 현 정부와 소통이 잘 돼야 된다. 한편 후임 사장엔 강은호 전 방사청장과 류광수 전 카이 부사장, 문승욱 전 산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역의 활기를 더하기 위해 명산 완등 인증 사업에 나선 함양군. 12,000명이 넘는 참여자 중 90%가 외부 방문객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인데요. 다만 사업 초기인 만큼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해발 1000m 이상 지역 명산 15개를 오르고 앱으로 완등을 인증하는 오르고 함양 사업. 기념 메달과 지역 상품권 등 등산객들의 완등 도전을 자극하며 지난 1월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하동과 산청을 중심으로 지역 산불 피해가 잇따르며 지난 4월 한 달간 운영이 잠깐 멈춰서기도 했지만 사업 시행 약 4개월 만에 15좌를 모두 오른 첫 완등자가 탄생했습니다. 12,000명 넘는 도전자가 오르고 함양에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엔 1000번째 15좌 완등자가 나타나며 사업 순항을 알렸습니다. 청고 이상 명산이 이렇게 많은 줄은 참 외지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오로지 내가 있는 함양에 있는 나조차도 몰랐으니까 그냥 오르고를 하면서 이런 산이 참 많구나. 특히 이번 사업으로 기대했던 인구 유입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부 성과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오르고 함양 참여자 분석 결과 10명 중 9명은 함양 지역 외 거주자로 나타난 겁니다. 또 15봉 완등에 1인당 평균 9.5일이 소요된 만큼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며 식사와 숙박, 관광 등의 비용을 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0%가 외지인들이고 최소한 9일 이상 함양에서 체류하셨던 걸로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내 각각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체류를 함으로 인해서 다만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완등 인증을 위해 등산로 정비 강화와 다양한 완등 코스 확보, 주차시설 확충 등은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사업 시행 이후 꾸준히 참여자가 이어지고 있는 오르고 함양. 함양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산악관광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이처럼 오르고 함양이 산악인들의 관심 속에 순항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3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요. 함양군은 오르고 함양을 단순 등반을 넘어 관광 활성화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해발 8,000m 이상 16좌를 완등한 엄홍길 대장. 지리산은 그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장이자 자연의 장엄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원정가 오를 때 되면 이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거의 세 군데에서 이제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지리산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구력 훈련, 하중 훈련 같은 걸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규모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장엄하고 웅장하고 어떤 진짜 큰 뭐죠 어머니와 같은. 특히 고성에서 태어나 덕유산과 대봉산 등 경남의 다양한 산들이 놀이터보다 친근했습니다. 함양군은 엄홍길 대장을 오르고 함양 참여자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로 보고 3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그 첫 발걸음으로 오르고 함양 참여자와 군민대상 강연도 펼쳐졌습니다. 22년간 38번의 도전 끝에 성공한 16좌 완등. 불굴의 도전 정신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을 통해 엄홍길 대장은 그 과정을 설명하며 도전의 가치와 팀워크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1000m 산만 오다가 8000m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처절하게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가면 무조건 이번에 성공한다. 홍보대사 위촉에 이어 오르고 함양에 도움을 줄 산악 관광 콘텐츠 확보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한국 3대 계곡 중 하나인 칠선 계곡을 확대 개방했고 앞으로는 등산로를 추가 확보하고 임도를 정비해 산악 자전거 도로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르고 함양의 명산 인근에 주차장과 함께 휴게 음식점을 조성한 뒤 둘레길과 임도로 각 산을 이어 관광 벨트화할 계획입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될 관광지를 바탕으로 함양 관광 1000만 시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흐름 속 관광 활성화로 답을 찾으려는 함양군. 첫 단추를 잘 꿰맨 오르고 함양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3일 2025 진주시 도시정책 한일국제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엔 조규일 진주시장, 최봉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
노무라 일본 오사카 대학 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 2부로 진행된 행사에선 다양한 전문가들이 진주의 미래도시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부에선 진주시 도심 활성화 전략 등이 다뤄졌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와 한 단계 도약을 희망하는 초기 창업자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를 찾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K기업가정신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아이템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혁신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이들 아이템과 제품을 평가해 예비 창업과 창업 부문에서 각각 4팀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열리는 K기업가정신 청년 포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진왜란의 격전지인 진주성에 위치한 국립진주박물관은 이를 특화하고 있지만 또 사적지 내에 있어 증축과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는 2028년 구 진주역 부지로 이전되면 규모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박물관은 이 공간을 채울 콘텐츠와 전시물 구성을 고민하며 경남 대표 국립박물관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1984년 경남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문을 연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 최대의 격전지인 진주성에 위치한 만큼 임진왜란이라는 브랜드를 특화로 하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강점으로 논계제와 유등축제 등 지역 축제의 진주성 방문객이 박물관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기도 하지만 진주성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신축이나 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 등은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로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2028년 개관 목표의 박물관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간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이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면서 공사비 증액 등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진주박물관은 경남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명실상부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지 2만여 제곱미터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 현재 시설 대비 2배로 넓어질 전망인데 현재 특화된 임진왜란만을 가지고는 이를 채울 콘텐츠도 경쟁력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새 국립진주박물관의 상설 전시를 구상하기 위한 세미나가 3일 열렸는데 주제 발표에서는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던 만큼 전쟁에 특화하고 임진왜란이라는 경쟁력을 살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아예 없던 시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더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기존에 진주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화력조선이라든가 임진왜란 병자관에 있던 그런 콘텐츠들을 굳이 없앨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그걸 기반으로 조금 더 좋은 전시가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전쟁과 함께 빠질 수 없는 외교와 무기를 살려 특화해 나가자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방박물관이라는 위치적 한계에도 화력조선 등 전쟁을 특화로 한 다양한 콘텐츠로 경쟁력을 가진 국립진주박물관. 새롭게 개관할 이전 박물관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물 구성과 함께 서부 경남의 역사와 기록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돌발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배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시는 12 9,700만 원을 투입해 구 진주역 사거리, 상평 대림아파트, 무림페이퍼와 말티 삼거리 도로변 일대에 우수관로 약 1.8km를 준설하고 측구 배수로와 집수정 1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금산교, 상평교, 남강교 등 5개소에 교량 배수구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사천시가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곤명면 국내 소하천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신기마을 회관에서 주민의 대상으로 정비 사업 필요성과 실시 설계 내용을 안내한 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저수지에서 덕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구간 중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430m 구간의 하천폭을 확장하고 노후 교량을 교체하는 공사가 추진됩니다. 지난 봄 산청을 덮친 대형 산불은 수십 명의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마음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는데요. 산청군과 농촌진흥청이 나서 이재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허리를 굽혀 볏짚고리를 던지고 맨손으로 수영장을 뒤적입니다. 미꾸라지를 움켜쥔 순간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농촌 체험처럼 보이지만 체험객들은 불과 3개월 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입니다. 주택 복구 등 물질적 복구와 함께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산청군과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 운영에 나섰습니다. 우울을 감수할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기반해서 산청군과 그리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외부 치유농업 전문가가 협력하여 산청군의 자원을 좀 특화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서 꽃꽂이와 꽃차 체험 등 다양한 농촌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스스로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 온 후에 안개만 서려 있어도 저게 불인가 해서 또 깜짝깜짝 놀라는 치유 프로그램을 한 후로 조금 안정이 되고 또 이 같은 피해 농가들 분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좀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치유농장을 찾은 이들의 우울감은 16.3%, 스트레스 지수는 9.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꾸 트라우마처럼 꿈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을 내색하진 않으셨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도 하시고 이번 산불 이재민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산불 피해 지역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택 복구와 생계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산불이 남긴 상처는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남해군이 4일 진행될 솔비치 리조트 개장식에 맞춰 솔비치로 명예 도로 명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조면 미송로 303번 길 일대에 설치된 명예 도로 명판은 관광객들이 남해 솔비치 리조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명판은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해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진주시가 올해 하반기 새롭게 문을 열 다함께 돌봄센터 3곳의 수탁 운영자에게 위탁 계약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신규 개소되는 센터는 피에르테 다함께 돌봄센터, 진주의 봄 다함께 돌봄센터, 진주 초전팽이 다함께 돌봄센터 등 3곳입니다. 3곳의 센터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올해 9월에서 10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이 위기아동 청소년 등을 돕기 위해 지역기관과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진주교대, 경상국립대와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 등 6개 기관은 3일 온 진주 학생 맞춤 통합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위기아동 청소년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자원 연계와 상호 협력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30개 대학의 봉사단 180여 명이 하동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하동구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화계면 일대에서 전국 단위 청년봉사 프로그램인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봉사단은 한방진료와 마사지, 임의용 서비스,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펼치고 또 산불 피해 지역인 옥종면을 찾아 전기가스 안전 점검과 음식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천시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사업 성과대회에서 종합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243개 보건소를 심사한 이번 평가 결과 사천시는 사업 기획과 실천력, 주민 참여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사천시는 2013년부터 우수지자체로 매년 선정되며 건강증진 선도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최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민박협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숙박업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선 솔비치 남해 리조트 개장에 따른 민박업계 고충과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은 남해형 민박 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과 관광 인센티브 도입 등의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군은 수렴된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제도 개선과 지원 사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청군이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살핌 소포 우편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청우체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생필품 소포 전달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함께 이뤄집니다. 군은 월 2회 정기 배송 체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비 소식 없이 내리쬐는 햇빛에 땀이 비 올 때 쏟아지는 요즘인데요.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햇볕이 강해 피부가 상하기 쉬우니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통해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맑은 가운데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함양과 산청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서울은 종일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부산 25도로 출발하겠고 세종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13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되겠는데요. 폭염에 건강 잃지 않도록 적절한 냉방과 충분한 휴식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